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대선 주자들의 유세장 경쟁도 한층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 짚어봅니다. 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부 단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들 모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도 바쁘시죠? 네. 지방을 순회하다가 오늘 공식 선거운동 엿새째. 이재명 후보 경기 남부에서 수도권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경기도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할 거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방 경기도에서 유세를 하기 때문에 최초의 경기도 출신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경기도 인구 같은 경우 뭐 1,200만이 되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유권자의 4분의 1 되니까 만약에 경기도만 뭐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차별화 전략을 인물론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산무 후보다. 무능한 후보다, 무식한 후보다, 또 그리고 무당, 주술에 빠지는 후보다라고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사드와 관련해서 또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반평화 후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차별화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오늘의 선거 유세도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본인은 유능한 대통령 후보자다. 그리고 또 실적이 있는 그런 후보자다. 또 경험이 있는 후보자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성남을 자신이 성남시장 할 때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고 또 경기도지사 3년 하면서 경기도를 최고의 자치단체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하고 차별화 해 나갈 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윤 후보와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재명 후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뭐 안에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을 모토를 걸고 이제 본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그러니까 위기를 누가 가져왔느냐. 네. 뭐 이런 부분과 이제 충돌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기존에는 이제 슬로건과 충돌을 하면서 지금 30% 중후반의 박스권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친문 세력, 그다음에 호남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모순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하나 보이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뭐 MBS 갤럽 조사 등을 보면은 수도권 그다음에 20, 30대 특히 문제는 경인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좀 빠지고 있는 게 보여요. 확연히 MBS 조사 같은 경우는 38%에서 29%로 9%포인트가 이제 빠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텃밭인 경기도에서 이제 지지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뭐 부동산 이슈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기도, 그다음에 법인카드 논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기도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극복해내야지 무난히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는 결집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유세 저희가 뭐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재명은 합니다 내지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이미지와의 충돌, 그다음에 현재 경기도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런 논란들을 어떻게 불식하느냐가 이재명 후보의 숙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 측은 지지율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방송 광고 촬영을 진행한 뒤에 내일 TV 토론회를 준비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촘촘하게 준비를 하나 봐요, 이제. 일단은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면서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쭉 돌고요. 어제도 이제 경남 일대 선거 유세를 했죠. 내일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회에 많은 부분, 특히나 이번에 이제 경제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표심에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 부분을 오늘 촬영을 하게 되죠. 최근에 뭐
현장에서의 열기가 저도 뭐 현장에 좀 있어봤습니다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가졌던 현장에서 분위기도 체감을 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 이제 연설이나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어퍼컷 세러머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막판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선거 운동원들 그다음에 지지층들의 이제 기세 싸움에서 압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메시지 관리 그다음에 TV 토론 준비 그다음에 막판 선거 운동 준비 등을 오늘 이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좀 신이 난 그런 분위기예요. 신이 난, 예. 최근에 뭐 여론조사가 예. 초박빙에서 초박빙 우세로 바뀌면서 그런 이제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발언 수위가 높으면서 진폭이 너무 커서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캠프에서도 발언 수위가 너무 높으면서 혹시 실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보도도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것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원칙, 철학을 굉장히 찬양을 했어요. 네. 예. 그럼 이제 자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 출신의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오히려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과연 민주당 후보인지 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지 상당히 좀 헷갈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YS를 찬양하는가 하면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또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완전 정치적인 앙수가 아닙니까? 유신 독재하다가 또 거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대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명해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났고 김재규 자신의 오른팔한테 이제 피사를 당한 그런 상황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찬양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은 명백한 군사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혁명으로 지금 미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치 뭐 사회적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또 YS의 또 문민정부 계획을 찬양하거든요. 그럼 또 지난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빚어가지고 본인 이제 사과를 했고 그러면은 과연 아무리 표도 좋지만은 이 윤석열 후보는 정치성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으로 민주당 측에서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런 뭐 색깔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TV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보여지게 될 텐데 TV 토론 지금까지 말도 참 많았습니다. 딱 2번 열렸고요. 3차례 TV 법정 토론 중에 첫 번째 토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제가 경제입니다. 이번 토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번 토론은 상당 부분 2차 토론에 비해서 더 격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탐색전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상대를 향해서 공세를 펼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금 굉장히 핫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거일도 그렇게 많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점잖은 그런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점잖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석열 후보가 선제 공격을 하면 거기에 이제 방어적인 역공을 취했지만은 본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기세 싸움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주술 문제라든지 또는 뭐 본부장, 본인 또 배우자 이런 뭐 장모 이런 비리라든지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사드라든지 그리고 또 뭐 선제 타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추경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과연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는 후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선제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띤 공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앞서 뭐 법정 토론은 아닙니다만 2번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이제 약간 그 후보 간의 이제 경쟁이
그 공방이 좀 세지는 분위기가 보였잖아요. 이번 토론은 아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문제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세게 격돌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난 지원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화두가 되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부동산 문제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대장동이나 백현동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얘기했던 뭐 실적과 속에서 사실은 내면적으로 있었던 허상 이런 것들을 아마 윤석열 후보는 공격을 많이 해 갈 거고 현재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집행과 그다음에 그 재원 마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공방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앞서 우리 배 교수님께서 이제 역대 대통령 쭉 말씀을 주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전통 민주당적인 시각과 현재 뭐 일부 국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되는 586 운동권 세력들이 과연 그동안 우리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의 경제를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 여기에는 좀 뭐 탈원전 문제까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폭넓게 이번 토론에서 많은 것들이 얘기가 공방이 오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 토론에서는 사실은 후보별 차별화나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번 경제 관련한 주제를 통해서는 뭐 후보별 그다음에 이 정권에 대한 판단,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 상에 많은 공방거리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세레머니도 굉장히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스터슛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좀 세레머니도 경쟁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지지층 그다음에 선거 운동원들의 이제 열기가 그리고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이제 중도층의 민심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시작했던 어퍼컷 세러머니가 사실은 많은 그 관심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어퍼컷 세러머니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스터 슛이라는 발차기 하더라고요. 부스터 킥인가요? 발차기 동작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선거 운동이 이제 과열되고 진행이 되다 보면 각 후보별로 뭐 이런 세레머니 등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들도 재미있는 흥미거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동안에 AI 윤석열, 그다음에 마스크,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 이런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다가 지금 와서 모든 거를 따라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선거 전략이 과연 그동안 옳았느냐 아니면은 면밀하게 유권자의 그 마음들을 읽고 시작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서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자신의 발차기 퍼포먼스를 좀 따라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뭐 이거는 상당한 뭐 해프닝이죠.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의 TV 토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좀 존재감을 어떻게든지 부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짝퉁 발차기다라면서 지금 시비를 걸면서 끼어들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의 하나가 이제 퍼포먼스인데 뭐 퍼포먼스 이런 거 세레모니 이런 부분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역대 대선하고 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비호감 선거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우리 지금 대선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무슨 뭐 대장동 스캔들에 뭐 학문 침술사의 뭐 무속에 이런 걸로 지금 얼룩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따라한다라는 좀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당내 경선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공약에는 특허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주장했던 이유는 본인의 공약이 계속해서 지금 상대 후보를 따라가니까 예를 들면 뭐 홍준표, 유승민 그러다 보니까 공약을 표절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비까지 이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어퍼컷을 날릴 수도 있고 발차기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일종의 뭐 소금 같은 그런 이제 재미 요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번 대선이요. 우리나라가 1919년도에 건국을 했는데 그 후에 처음으로 100년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진취적인 역사관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이후에 치러지는 최초의 대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UN 웅크타트 무역개발회의에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계속 개발동사국 지위였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통령은 그런 선진국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중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펼쳐졌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끌고 갈 그런 대통령이 예. 나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물질 문명에 함몰된 그런 후보자였다면 이제는 좀 생태 문명을 끌고 갈 수 있는 생태 감수성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좀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진영 대결을 떠나서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교수님이 세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보 간에 뭐랄까 공방이 또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술 논란, 뭐 각종 의혹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또 역시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국민들은 내가 하면 검증이고 상대가 하면 네거티브냐 이런 식으로 좀 지쳐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전이 그 정책 공방이나 뭐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다만 이 네거티브 공방이나 검증 공방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과연 어느 진영에서 먼저 이거를 좀 과도하게 진행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논란은 정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뭐 이 얘기를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뭐 실체를 가지고 언론에서 시작이 됐던 건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법인카드 논란도 사실은 실체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그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당은 오히려 네거티브 저희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네거티브 관련한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부단장님 이어서 말씀해 마저 주시죠. 말씀드리면 최근에 특히나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주술 논란에 대해서 사진마저 왜곡되게 허위된 사실을 가지고 아마 그 주술 관계되는 사람이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좀 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 군데 보면은 주술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나 종교 시설들의 불법 현수막들이 개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민주당이 직접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술 논란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다가갈지 네. 저는 뭐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는 게 우리 정치 문화, 선거 문화를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공방을 누가 먼저 시작했나, 누가 더 과도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생태탕 페레가모 논란이 주술 논란으로 또 재현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것 말고는 선거에 기대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없나라는 애처로운 생각까지 하나 듭니다. 좀 전에 이제 마침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수원 현장 연결을 좀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게 후보의 주요 연설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앞에 있었던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을 보도 채널에서 길게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국민들이 시청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굉장히 그 선대본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감스럽고 시정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릴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유 갑자기 보도 채널 얘기를 해주셔서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네거티브 공방에 좀 치중한다라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아까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로 가는 이유는 역시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두 후보 모두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은 그런 이제 후보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진영 대결로 가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우리 이 박정아 부단장께서 대장동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나온 보도가 한국일보 보도인데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고위 대법관이다. 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도 그러고 또 국민의힘도 그러고 대장동의 몸통 범인은 이재명이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적 중범죄자. 예. 라면서 그렇게 단정을 지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낙인 찍기로 결론이 났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돈 거래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이제 구속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박용수 전 특검의 딸 같은 경우에 뭐 11억의 돈이 오고 간 그런 문제, 또 아파트를 뭐 분양받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산 문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들은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뭐 윤석열 후보 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폭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거티브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분명한 팩트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녹취록을 통해서 다 밝혀졌지만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자의 관상까지 봐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쟁이들 관상까지 뭐 봐준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스스로의 주술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또 그 지도자의 배우자가 만약에 주술과 무속에 심취돼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앞에 현수막이 붙여져 있다면 이거는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현수막의 출처가 마치 민주당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진영 대결, 네거티브로 갈수록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 중요하느냐? 중도, 무당층 이런 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진영 논리라든지 또는 뭐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않고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끌고 갈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양강 후보의 배우자들 아무래도 의혹 때문에 잠정 행보를 좀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목사와 스님을 회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좀 선거 지원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럴까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친분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뭐 말씀을 듣고 뭐 이랬던 차담이 있었던 건데, 뭐 안에서도 사실은 김건희 씨의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의 조력에 대해서 뭐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노출이 됐었던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대로, 그러니까 목사님 그다음에 스님 이렇게 뵀던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선대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김건희 씨의 그 소위 말하는 등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당 차원에서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조력할 팀이 구성됐거나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도 비공식 일정을 좀 통한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요 이미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행에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데 상당히 동선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상당히 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런가? 이건 이제 전혀 두 사람의 계산법이 다른데요.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단장님께서 평소에 친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평소에 친분은 없고 네. 평소에 친분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른바 도사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왜 그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느냐? 아무래도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무속,
주술에 심취돼 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막을 좀 칠 수가 있잖아요. 아니다. 나는 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걸 봐서 내가 무속이나 주술에 심취돼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반대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만남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만남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뭐냐?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무속과 주술에 심취돼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종교계 표심을 좀 끌어모으려는 그런 계산법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배 교수님은 그 프레임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뭐 주술 논란 얘기하고 관상 본 것도 주술이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고 스님을 만나는 건 이미 그 인연이 있었던 분들을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우리 저기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억지,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분노해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 관련한 법인카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유권자들한테 설명드리고 사과드리고 수사를 받는 게 저희는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올바른 자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짧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영수증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 또 그리고 배우자가 사과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감사를 청구를 했고 또 고발을 국민의힘에서 해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수사를 하면 결론이 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대칭되는 김건희 씨 의혹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소환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논리대로라면은 오히려 본인이 진솔하게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가 조작 거래가 있었던 그 이전의 계좌만 공개하고 그 이후의 계좌는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계좌를 공개를 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계좌를 완전히 공개하고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은 결론이 날 문제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진솔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뭐 이번에는 배우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또 떠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나오는 거 보고 또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호남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윤석열 후보가 3번 정도 호남을 방문을 하고 호남 민심이 한 30%까지 득표할 거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호남의 광주 복합 쇼핑몰 이게 대선에 또 쟁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난주 조사 중에 보면은 리서치뷰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33%까지 가는 것 같고 네.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6%에서 18%로 12%포인트가 상승을 해요. 저는 호남에서의 지금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표심의 변화가 읽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망국적인 그 지역 감정에 얽혀서 정치에 활용했던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반성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를 좀 넘었고 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9%를 좀 넘었는데 저희 이번에 보면 저는 뭐 충분히 두 자릿수의 득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당에서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25%에서 30%, 35%까지 점점 득표율 목표치를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5.18 정신을 참칭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 정신을 참칭하면서 스스로 자의적 해석을 해와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세력들이 저는 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호남에서의 저희 보수당 지지도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상당히 저는 상향돼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사실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뭐 25%, 30%까지 교수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른바 바람잡기인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갑자기 5%포인트씩 목표가 바뀌거든요. 너무 이렇게 바뀌니까 좀 신뢰감이 떨어져요. 아무리 이제 네. 30대 후보의 발랄함, 자유분방함도 좋지만은 얼마 전에 20% 목표 잡았다가 갑자기 25%, 지금 이제 30%까지 이 기록을 지금 새로 이제 세우고 있는데 본인이 목표치를 아시겠지만 역대 보수 대통령 후보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하신 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10.5%.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득표를 할까? 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득표율에 버금가는 그런 쪽에 결론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호남의 지지율이 출렁출렁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20대 남자들의 그런 표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6%에서 18%까지 껑충 변화가 왔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의 호남의 지지율은 굉장히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결론을 얘기했고 역시 이제 TK 쪽도 마찬가지고 호남 쪽도 마찬가지고 20대 남자들은 어떤 진영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치보복 논란에 들어가면서 지금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급냉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지금 이제 5.18 정신 참칭을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이제 5.18의 주범이 전두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전두환을 찬양한 그런 후보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 후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주의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거든요. 자신의 유신 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지역 갈라치기로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광주 호남에 가서 또 지역 갈라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예를 들면 GRDP 지역 총생산이 광주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실제 꼴찌는 대구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사실 자체를 왜곡하면서까지 지역주의를 심화시킨 거는 과거의 망국적인 지역감정, 지역대결로 큰 몸살을 앓았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선거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정치 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에서의 복합 쇼핑몰 설치를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번 민주당 측에서 생각해 봐야 될 대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 아까 경기도 유세 현장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유세 퍼포먼스 얘기를 좀 하는 중이어서 잠깐 연결을 했다는 점 좀 양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 수석 부단장과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